오래 전통을 가진 학교가 중동학교입니다. 우리 중동학교는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족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중동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근대 말기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의 산실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동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어디서나 집단의 정체성은 바로 역사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동이 그동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역사의식이 부족했던지 역사박물관이라는 것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 중동인들이 모여서 역사박물관을 보다 내실 있게 그리고 민족 정신과 우리 민중 정신에 충실하게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중동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77회 유동환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박물관 기획 설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기여자고등학교 2003년, 이화여자고등학교 2006년, 대제고등학교 2008년, 중앙고등학교 2019년.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학교 역사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이고 숫자는 그 학교 역사박물관이 설립된 연도입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중동 역사박물관도 성공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영화관에 왜 가십니까? 영화관이 훌륭해서, 좌석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관에는 좋은 영화를 보러 가겠지요. 자, 이제 중동 동문의 기억. 여러분들 학교에 다닐 때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모든 기억의 자료들을 중동고등학교에 주시면 중동고의 역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중동 역사박물관 유물자료 기증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조사박물관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백농 선생님이 지으신 그 산수교과서, 그러니까 수학책이죠. 그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겉에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KT 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최규동 선생님의 최, KT는 규동의 아마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안에는 내용이 그 일반 간단한 산수에 관한 건데요. 덧셈, 뺄셈, 나눗셈, 분수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1어로 지금 저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이 책을 교과서를 내려면은 일본어로 꼭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백농 선생님 할 수 없이 일본어로 쓰셨고, 그 신천지라는 잡지에 보면 백농 선생님이 이 책에 관해서 좀 후회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평생 1어로 교과서를 지었고 하고 한탄하셨다는 말씀이 신천지라는 잡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여기 앞에 보면 유일선 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선이라는 분은 그 정리사라는 그
그 이과학에 통해 그 학교를 설립한 분인데 이 백농 선생님이 이 유일선 선생 밑에서 그 수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에 안희령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도 똑같이 저 유일선 선생님 밑에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최규동 선생님은 대수를 잘하셨고 안일영 선생님은 기하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안에 최대수 안기하라고 많이 일컬어졌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1920년에 이제 간행이 됐고요. 이게 뒤에 보면 이제 간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 보시면 대정 9년, 대정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정이 그 일본 왕의 연호고 이 연도로 하면은 1920년입니다. 아무튼 동문회에서 귀한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문회에서 잘 보관을 해서 백농 선생님의 그런 저 업적이 오래도록 잘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아버님 앨범인 모양이네. 여기가 1937년 써 있고 우리 졸업했을 때 앨범. 와, 이게 14회 중동 학교. 학교라고 돼 있네.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구별이 없었을 거야. 그때 교관에 첫 법은 한번 봐봐. 대동이라 조선에서 서울 복판에 이 당시는 그렇죠. 조선이네. 예, 맞습니다. 대안이 아니라 조선으로 나오네. 예, 맞습니다. 우뚝 솟아 눈 띄우는 우리 중동은 똑같은데 똑같아. 그 당시는 예, 그렇지. 맞습니다. 조선으로 나오네. 그래도 그 당시인데도 앨범이 이 간지가 다 있으면서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선생님이네. 김광석 선생님. 그 당시에 김광석 선생님이 학교에 계셨네.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쓰시는 모습. 김광석 선생님. 이게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학생 수하고 선생님 수가 거의 거의 비슷할 비슷할 정도로. 정도 선생님이 많아요. 선생님이 이게 많아. 가지고 참 이게 중등학교의 특징이야. 이게 학생 수 못지않게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 많잖아. 요런 게 재밌는 것 같아. 중간에 요게 붙어 있었던 거지. 그렇지. 거기. 요게 이게 칼날에 붙어 있었는데, 야, 중간에 이게 짐을 지고 싣고 가는 아주 어려운 그 당시 조선의 그 상황을 시대적 상황을 딱 이렇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칼날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그렇지. 참. 이게 우리 한번 이게 공부하는 모습인데 아까 운동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운동부라는 그렇지. 겁니다. 어떤 운동부가 있었는지 그 당시에 한번 보자.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서부터는 요 하나 더 있네. 도서부. 야, 그 당시도 도서부가 있었고 도서부잖아요. 예, 도서부. 이 우리 중동 장서도 있네. 예,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은 지금 보관이 이 중동 장서가 딱 이게 그리고 15부 이거는 이제 신문방 같고 서예부, 서화부. 서하부, 글씨하고 그림 서하부. 야, 밴드부도 음악부 밴드도 있네. 그 당시도 일풍당당하네요. 그러니까 밴드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제 시대 때 이런 그 금관 악기가 되게 비쌌을 거란 말이지. 예. 그러니까 중동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좀 제법 있는 집 자식들이 다니던 학교가 아니었을까. 그거라기보다는 백론 선생이 단순한 공부보다도 다양한 취미와 특기 활동 이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아. 이런 정도는. 이게 지금 이거 지금 5, 6개월 전인교육으로 전인교육을 시킨 거야. 이건 또 이제 체육도 많을 거야 그러면. 이게 봐봐. 정구부. 정구부. 그 당시 정구부가 있고. 정구부의 주관 선생님이 김광석 선생님 같다. 그 기관 선생님. 그렇잖아? 응? 예, 맞습니다. 예. 맞지? 유도부. 유도부. 인원도 많네. 예, 이때는 전 학생이 모두 이제 권투부. 야, 출전도 한번 이게 나중에 기록 보면 출전해서 한 기록하고 이제 맞춰 보면은 나와 이제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권투를 아니 유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다 축구부 윤주현 축구부. 축구. 이거 뭐 이때부터 축구야 뭐 항상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축구부의 역사가 최소한 37년도까지는 가는 거야.
아니 이제 찾아보면 다 나오고 그렇지, 그런데 아직 그렇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농구부. 이거 농구부 예. 다양하게 있었네. 야, 수영. 수구 빙상부 음. 그것도 있네. 아까 이 책에 보니까 아버님이 수구 빙상부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요거. 아버님이 수구 빙상부. 중동중학교 재학 시 한강에서 개최된 스케이트 대회에 참가한 한강에서 스케이트 대회. 아버님이 음. 이게 산악부. 예. 야 이게 산에 잡아왔네. 토끼 같은데. 산악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당시도 여러 부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전체 사진. 그러니까 이게 선생이나 학생이나 같이 찍은 건데 선생 수나 학생 수가 비슷한 거야 이게 지금. 그렇지. 그렇다니까. 대단한. 이게 이제 학생 명단인데 아까 교사 명단하고 숫자도 거의 비슷해요 해가지고 해서. 요것을 한번 우선 넘어가. 저는 넘어가고. 그 재학생 명단을 한번 쭉 정리를 하면은 아주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나올 거야 아마. 갈 거고 시간이 다. 이거 봐봐요. 이 수학여행도 있네. 수학여행 한번 봐봐. 코스가. 경성에서 출발해서 서울에서 평양, 신의주, 안동, 단동이죠. 단동, 단동. 이게 단동. 이게 이제 넘어간 거야 해가지고. 그리고 요것이 무순, 봉천, 봉천, 신경. 신경. 예. 그리고 하얼빈. 하얼빈. 야, 그러니까 그 당시 수학여행은 이렇게 갔네 해가지고. 그 수학여행 사진들이. 이건 이제 국내 다보탑, 뭐 석굴암. 그러면 중국 것도 이거 중국 풍경이네. 해가지고. 여기 글씨가 지금 그거는 뭐 러시아어인가 뭐 이상한 뭐 러시아어 그런 같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그 당시 만들어가지고 특기하고 대략 지도가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 분포도 아니야? 이게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나는 보는 거거든. 전국에서 왔는데 주로 남한이지만 북한에서도 오고 전국적 분포고. 야 진짜 학생 수하고 교사 수하고 비슷하네.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 최기동 선생님이 거의 그냥 사제야. 학생들한테 뭐 학비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운영한 게 아니고. 예, 윤주현 선생님은 이제 그 사전 발각되어서 1941년부터 이제 재판을 받고, 사실 재판 받기보다는 이제 함흥에서 굉장히 모진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받고 최종 이제 징역 2년 받으시고 이제 옥고를 치르시고 그냥 출소하신 다음에 이제 고향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이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하려고 이제 만주에 가셨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7년에 이제 대통령 표창을 이제 주사하셨고, 다시 1990년 그 공을 더 높이셔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이제 수여하셨습니다. 중동 역사관에는 무엇보다도 중동을 거쳐간 분, 중동이 나온 분들의 여러 업적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유물들이 필요합니다. 학자들의 경우에는 저서가 되고, 문인들의 경우에는 시집, 소설집, 그리고 화가의 작품, 거기에다가 그 활동을 했던 흔적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원고라든지 또는 그분이 사용하였던 뭐 문방사후 같은 것을 같이 보여줄 때 인문정신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문학의
그 밑바탕을 이루어주고 그것을 상징해주는 유물들을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물관이나 기념관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유물과 인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동 역사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관계 유물을 수집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그림은 매화 그림인데요. 여기 김인우라고 하는 분이 쓴 시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습니다. 이 김인우의 글에 보면은 매화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겉모습만 갖고 화려한 거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게 성길소자입니다. 이 매화가 좀 뭐 잎사귀도 많지 않고 꽃도 많지 않고 성걸었어요. 그러나 이 매화는 석부예요, 석부. 뿌리를 돌에 박았습니다. 돌에 박은 곰의 외로운 매화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를 쓴 게 일산 시절인데 자기가 화려했던 시절이 아니고 굉장히 좀 어렵고 침잠하는 그런 시기에 김지하 동문이 김인우의 시를 가져와서 지금 나는 좀 성그럽고 좀 전성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석부 돌에 뿌리를 박은 곰의 외로운 매화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 이 시에 보면 이 고매가 옆에 물이 있는데 물에 비쳐요. 이게 그래서 흐리잖아요. 그림자에 비친 겁니다. 그래서 성근, 이게 성글소자인데 성근 매화가 그림자를 비칩니다. 그때 잎 황혼, 황혼빛이 들어오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고 그렇지만 나는 돌에 뿌리를 박은 아주 외로운 매화, 단단한 매화다. 황혼빛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뜻을 펼 기회를 기다리는 그러한 심정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이게 이제 그 달마식으로 이제 항상 그리셨는데 이게 김지하 이 선배님 자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려한 꽃인데 이게 이제 화염화예요. 꽃이 화려하게 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자신이 아주 깊이 백목, 그러니까 멍하니 쳐다보는 겁니다. 이 화염화를.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어려웠던 이제 화려한 시기가 지나가고 일산 시절에 혼자 침잠했을 때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려한 화염화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전성기도 생각하고 과거도 생각하고 현재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모습을 깊이 멍하니 나름대로 아주 그 고요하게 바라보면서 화염화를 바라보는 그림을 그린 자신의 심정을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회감년 때 그 위창 오세창 선생님께서 저 형풍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고, 여기는 이제 중관 있고 저쪽에 이제 성재 김태석 선생님 거고. 그런 게 많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도 대략 이거 말고 또 병풍이 네네 또 있죠. 안녕하세요. 67의 한상도입니다. 요번에 김기덕 총동회장이 구상하고 또 추진하고 계시는 이름하여 중동학교의 근현대사지요. 그죠? 중동학교의 역사,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하고 또 역사, 중동학교 역사를 통해서 자부심도 확인하고 그렇게 왔습니다만, 이번에 기록으로 우리가 좀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사업을 시작한 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제가 지금 이때 침략기에 독립운동사와 관련해서 중등학교 출신의 독립운동가 선배님들을 어떤 분이 계셨고 또 어떤 활동을 하셨고 어떤 흔적을 어떤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가 이런 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책을 한번 나름대로 부족한 게 많겠지만 완성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중등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뒷받침을 해주는 결국은 여러 작업을 통해서 중등학교 격이죠. 교격,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 국가로 말하면 국격인데 중등학교의 교격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동창회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맡은 일은 독립운동가 부분인데 우선 얼핏 지금 앞으로도 계속 보완되고 또 갖춰져야 되겠지만 한 10여 분 이상만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실 만한 분들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 중동인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갖고 개인을 뛰어넘고 중동인을 뛰어넘어서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당신의 일신을 던지셨던 그런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발굴하고 조명해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동역사박물관은 부지 문제로 그 학교가 지금 증축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뒤에 2024년에 장소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1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앞으로 다음 22대에서도 이 작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2년 뒤에 중동역사박물관이 잘 개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